예, 안녕하십니까. 탤런트 최불암 씨가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털어놓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. 그러니까 기자가 되물었죠. 요즘 대통령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게 시중에, 반대로 받아들이면 된다, 시중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도 고민이 많겠지만 솔직하게 국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지 않는 길이냐라고 최불암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. 코로나나 부동산, 공수처 모두 포괄하는 얘기겠지만 국민들의 느끼는 불안감, 그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코로나라고 봅니다. 지금 코로나가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, 또 24일부터 이제 5인 이상 배합을 금지를 하고 특별하게 또 거리두기 단계로 접어드는데, 아직 정부는 지금 백신을 언제 도입하겠다, 어떻게 도입하겠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.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자세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. 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가지고 또 다음 선거나 이 국정의 지지율에 이용을 할까,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.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. 하여튼 사흘이 멀다 하고요, 벌써 10번도 넘을 겁니다. 이제는 코로나 긴 터널이 지났다, 희망이 보인다 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요, 또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고, 경제냐 코로나냐 방향을 못 잡고요.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. 이 방역 정치를 하고 있다, 코로나를 이용해서 독재로 가는 길을 이용하고 있다, 코로나로.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 향해서 지난 8월 15일 그 집회의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.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자기 혼자 생각해서 살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거든요. 그 자기가 의논하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공유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. 사람들은 주로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. 단어가. 국민을 살인자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이제는 무슨 짓이든 하겠구나. 어떻게 코로나와 같은 이런 국민이 생명이 좌우하는 문제를 대통령 말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?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긴 터널 끝났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고, 대통령이 이제 엄중한 상황이다 하면 코로나 좀 좋아지겠구나,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정말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전 세계 30개국에서 선진국은 다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곧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고요.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다 도입 계획을 다 세웠는데, 우리만 지금 백신 계획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오늘 아침에도 그 영국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내년 2, 3월이면 거의 확실하게 들어온다, 이런 정도입니다. 지금 정세균 총리가 어제 얘기를 했죠.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내년 1분기에 접종은 어렵다. 그동안 좀 방심한 게 좀 사실이다. 요즘엔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러 차례 나섭니다. 나서는데 제대로 활동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그 윤석열 징계 부분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나섰고, 지금 이 부분에도 나서고 있는데 활동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, 또 자기가 어떤 대선을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해법을 못 찾아요. 못 찾죠.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총리가 자기가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빨리 구하지 못한 핑계 대는데 급급합니다.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또 외국의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거론을 하면서, 우리는 저 봐라, 부작용 때문에 올해 고심하고 검토한다고 우리가 백신이 늦어졌다. 김태년만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여권에 모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백신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심각한 부작용을 검토한다, 국민 건강을 최우선했다라고 합니다.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떠들입니다.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. 지금 선진국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이 일부 있죠.
알레르기나 안면 마비, 이런 오한, 근육통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좀 불안한 게 있는 거죠. 그러면 반대로 지금 외국에서는 영국 여왕도 그렇고요. 대통령, 부통령이 나서서 자기가 먼저 백신을 맞겠다.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났습니다. 우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.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백신의 그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안 했다. 이렇게 하고 있는 걸.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.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또 백신이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니까 외국의 FDA나 승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백신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앞뒤 말이 안 맞는 겁니다. 모든 게 앞뒤 말이 맞질 않아요. 대통령부터가 지난달 초순까지 소비 진작한다면서 소비 쿠폰을 나눠줬어요. 많은 사람들이 겨울 되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이 코로나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는데도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. 대통령 말 전부 반대입니다. 코로나 모두 반대였죠.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공수처 설립을 하면서 공수처법안 개정을 통과할 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게 될 공수처를 왜 반대하느냐고 합니다.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공수처를 왜 반대하느냐?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찍어내면서 그 입으로 그 소리를 합니다. 또 이 코로나가 국민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약 좀 잡히게 되면 또 문재인 정부는 또 자신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정부가 잘해서 그랬다를 홍보하기에 급급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선거에 미칠 영향 많은 거 계산하기에 바쁠 겁니다. 코로나,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처에 전 세계 최하위국이라는 수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도저히 우리가 지금 그동안 노태우 대통령부터 해서 7명의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. 도저히 국정을 불안해서 도저히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, 정치 건달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꼴이 됐다. 이런 소리가 공격하는 소리,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. 그런 걸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